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일정 다음 달 11일에 잡혀 있고요. 이제 경선 룰도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사람들이 10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본선에 다 올릴 수는 없어서 사상 처음으로 컷오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일단 예비 경선을 치른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사실 국민의힘에서 처음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 평론가님,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는지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흥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여러 논란이 있지만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뽑는 건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썩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는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이냐, 또 초선이나 젊은 사람들이 약진할 것이냐, 컷오프 5명 안에 누가 들 것이냐,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생산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이 컷오프 룰은 이 젊은 초선 그룹이나 신진 그룹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 컷오프를 5명 한다고 하는데 초선 그룹에서 여론조사로 봤을 때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건 역시 이준석 전 최고고요. 물론 초선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김웅 의원이나 김은혜 의원도 보이는데 이 이준석 전 최고와 김웅 의원은 본선에 올라가면, 컷오프를 통과하면 반드시 단일화하겠다는 100%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고 본인들이 방송에서도 주장하는 대목이고요. 그러면 만에 하나 이 5인 중에 김웅과 이준석이 들어가고 나머지 3자리를 주호영, 나경원, 또 다른 중진, 홍문표나 조경태 정도가 유력하겠죠. 이 중진들이 들어가게 되면 중진 의원들은 단일화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고 나름의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진 의원들 표가 갈리면 갈릴수록 단일화해서 한 명만 남는 이 신진 그룹이 훨씬 더 어부지리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컷오프 명수가 작을수록, 예를 들면 3명으로 컷오프하면 중진들에게 유리하고, 왜냐하면 네. 표가 덜 갈리니까요. 컷오프 숫자가 넓어질수록 초선에게 유리하다고 예상을 했는데 어찌되었건 출마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5명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건 사실 초선에게 대단히 유리한 룰이고 아마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천하람 순천 당협위원장이나 김재섭 전 비대위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부 다 젊은 그룹이거든요. 이분들의 입김이 아무래도 초선에게 좀 우호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이준석 전 최고가 여론조사에서는 높은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원들의 전통적 민심을 보면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또 강자라는 거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일 출마 예정이라고 보도가 나왔잖아요. 지역으로는 수도권이고 정치 경력으로는 중진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출마가 수도권 표를 많이 가져가면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김웅 의원이나 이준석 전 최고한테 불리한 것이고요. 전통적 당원표를 많이 가져가면 당원들 지지 기반이 넓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한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누구 표를 더 많이 가져갈까도 한번 지켜봐야 될 변수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좀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몇 군데 있기도 합니다. 일단 룰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요. 예비 경선 일단 5명만 올리기로 했고요. 이 예비 경선에 적용되는 룰은 이렇습니다. 당원 선거인단 50%, 국민 여론조사 50%, 5대5로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본선은 원래 당원 당규대로 당원 70%, 그다음에 여론조사 30%인데 일단 예비 경선에서 이렇게 여론조사 비율을 높인 부분 여러 가지 좀 많이 반영하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50대 50으로 한 것은 신진 그룹이나 아니면 초선 그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일반 여론조사 결과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결과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중진 의원인 나경원 전 대표 그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보다 이준석 전 최고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건 이제 일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마음은 여기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높다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참여도를 50%를 올려줬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본선에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초선이나 아니면 젊은 신진 세력들이 여러 명이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더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어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또 모으고 또 흥행을 좀 더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이제 다시 도로 한국당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도 있고 또 중진들이 너무 와다 보니까 영남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어떤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거 자체가 국민의힘한테는 긍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제 본선에 가서는 7대3으로 또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진들이 더 유리한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선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또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조금 바꾸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표 하나 보시죠. 자, 여쭤봤는데 이것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라는 점 먼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전 최고가 가장 많은 지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17.7, 이어서 나경원 전 의원이 16.5,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3위입니다. 10.4, 김웅 초선 의원이죠. 8.2, 이어서 홍문표, 또 초선의 김은혜, 아울러 조경태, 신상진, 조혜진, 권영세 등등의 순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는요, 아시아경제에서 의뢰해 윈지코리아 컨설팅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실시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여러 차례 저희가 좀 표를 보여드렸었는데 이전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1위였는데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전 최고가 나 전 의원을 제치면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요즘 나오는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사실은 신세대와 구세대가 약간 비방전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교수님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런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되는 것은 국민의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번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어쨌든 반사 이익을 얻어서든 당선이 됐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근데 이 기회가 살려면, 즉 이 잡은 기회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쇄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국민의힘의 예전의 색깔을 좀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쇄신적인 모습이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영담 출신의 중진이 또 당대표가 되면 과연 가능하겠느냐. 지금 홍준표 전 대표의 입당 문제 가지고도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황교안 전 대표가 지금 미국 가셔가지고 또 발언하고 이러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 한국당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비난. 그 다음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만약에 대표가 되시면 이제 황교안, 나경원 체제가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지금의 모습의 쇄신을 계속 가야 된다고 하는 여망을 담아서 저는 이런 지지율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준석 전 최고가 이 정도의 지지율을 끌어내는 것은 쇄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지지도나 인지도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여망이 어느 정도 포함됐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차원을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준석 전 최고에 대해서 계속 지금 견제가 들어오고 있어요.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가 인기투표 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803 에베레스트였죠. 두 개 또 논란이 됐잖아요.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경륜이냐 새로운 힘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경론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진들은 경륜을 앞세우는 것이고 이제 초선이나 아니면 신진 그룹들은 쇄신을 내세워서 이 둘이 전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 사실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출마는 거론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내일 이제 경선 출마 선언한다. 이미 언론에서는 파다하게 지금 퍼져 있는 얘기입니다. 또 오늘 대구를 내려가서 우리 당의 지지 기반이 가장 많은 대구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혹시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한다고 이제 공식 선언하면 여론조사 좀 판도가 뒤집힐 여지도 있습니까? 컨벤션 효과가 일정 부분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예비 경선에서는 5대5입니다만 본 경선에서는 당원의 비율이 70%, 일반 여론조사가 30%이기 때문에 과연 이 일반 여론조사 그대로 당원들이 그 같은 투표 성향을 보이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대구에 내려간 것도 TK 지역에 아무래도 국민의힘 당원들이 가장 많기 때문일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 지역구가 대구이고 TK 지역, 대구 지역의 여러 현역 국회의원들이 거의 한 8할 이상은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를 돕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직이 아주 탄탄하다는 이야기가 당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대구 행도 이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TK 조직을 견제하기 위한 것 같고, 이준석 전 최고 같은 경우도 출마 선언을 내일 마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선거 기간 내내 일주일 이상을 대구에서 살겠다고 공언을 하더라고요. 이걸 아직
공식적으로 밝혔는지 저한테 따로 이야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결국 이 TK 지역 대구의 민심을 누가 잡느냐가 지금 발표되고 있는 전국 여론조사와는 달리 네. 실제 당대표 결과의 이 향방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놓고 보자면 현재 상태에서는 냉정하게 말해서 아직까지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뭐 3위 정도를 기록한다고 해도 당내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선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준석 전 최고가 추격하고 있는 양상인 것 같고요.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이 레이스에 뛰어들게 되면 현재 가장 선두권이라고 평가받는 어디까지나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평가입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타겟으로 해서 네. 대구로 가지 않을까, 대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은 낙선 경험이 최근 계속 누적이 돼 있는데 자신이 있는 걸까요? 일단 주변의 측근들은 만류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다고 네. 합니다. 꼭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대선에서 역할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후보 본인의 의사가 다소 확고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내가 나가서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의사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이 선거라는 게 계속 도전하다 보면 이 유권자 사이에서 이게 당의 선거긴 합니다만 일정 부분 동정론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계속 고생하면 우리가 좀 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동정론이 어느 정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게 갈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전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변수로 남아 있어서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더 많은 관심을 끌고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심과 당심과 또한 수도권, 영남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지금 작용을 할 것도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은 뉴스 오늘에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